안녕하세요. 사이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오늘 16강 서양현대 마지막 시간이고요. 아마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게시판을 봐도 그렇고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서양사 중에서도 이제 현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 부분을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려면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풀다 보시면요, 서양 현대사는 이것밖에 없구나 하는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다룰 부분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후반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선생님 수업 방식 아시죠? 선생님은 크게 한번 역사를 보고요, 작게 봅니다. 크게 본다는 의미는 뭔지 아시죠? 크게 본다는 거는 역사는 큰 숲과 같죠? 그래서 그 숲을 올라갈 때 지표가 없으면은 다 올라갔다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길을 헤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나무 하나하나를 보지 말고 산의 전반적인 모양을 한번 보시고 중요한 나무에 표시를 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산부터 보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서양 현대사의 개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양 현대사는요, 크게 몇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배경은 39년부터 45년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각 해가 뭘 뜻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가 1947년. 어떤 해일까요? 그 다음 해가 1969년. 그 다음 해가 1985년. 그 다음 해가 1991년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출생 연도가 있진 않겠네요, 여러분. 그쵸? 91년 다 이후니까. 자, 쭉 보시면요, 각각이 뭘 뜻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 39에서 45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시죠, 여러분? 이거 언젠가요? 2차 세계대전, 2차 대전에 대한 설명이고요. 2차 대전 이후에 1947년에 요게 있죠. 이때부터는 약어로 쓸게요. 트루먼 독트린이 있던 해가 1947년입니다. 트독이라고 쓸게요. 트독, 트루먼 독트린. 69년에도 또 한 번의 독트린이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닉슨 독트린, 닉독이라고 쓸게요. 85년에는 러시아에서 공산당의 서기당 출신인 이 사람이 개혁 개방을 했죠. 이 사람은 고르바초프죠. 85년에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의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91년에 소련이 붕괴됩니다. 소붕. 해서 20세기 후반까지를 한번 쭉 보시는데요. 시험에 당연히 나오는 부분 여러분 짐작 가시겠지만 이런 부분이죠. 2차 세계대전과 트루먼 독트린이 있기까지의 배경, 트루먼 독트린 자체 내용,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으로 여러분 뭐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나요? 바로 냉전입니다. 여러분도 냉전을 겪어보셨죠, 여러분? 냉전 아주 어릴 때 선생님이 겪어본 냉전은요, 엄마랑 아빠의 냉전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분명히 존재해 계시는데 서로를 인지하지 않으시고 이제 무시하고 이제 모르시고 모른 척 하시고 하면서 냉랭한 기운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친구들이랑도 냉전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냉전이란 거는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정말 냉랭합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똑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정말 그 전쟁을 동반한 열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정말 소리 없는 총성이 들렸던 시기가 바로 이 냉전의 시기죠.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트루먼 독트린부터 닉슨 독트린까지가 냉전이 한편에서는 심화되고 다른 쪽에서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다극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트루먼 독트린 이어서 닉슨 독트린 때는요, 이 냉전이 완화되는 시점이고요.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으로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의 국가들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냉전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냉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기까지 쭉 흐름을 보시면 가장 큰 주제는 여러분 이거죠. 냉전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해봐도요. 거의 몇 문제 빼놓지 않고는 다 냉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자, 중요한 주제고요. 선생님 이거 이제 고치질 못했지만 2014년도 올해 9월 달에 출제된 문제예요. 보실게요. 밑줄 친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어떤 회의인지 한번 봅시다.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선생님 힘이 너무 세서 부러졌어요. 자, 반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둥에서 일어난 회의, 반둥회의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회의죠? 자, 반둥회의를 뜻하는 걸 건데요. 한번 끝까지 맞는지 볼게요. 인도, 미얀마, 중국 등 요게 핵심이죠, 여러분.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 참가한 회의가 열렸다. 반둥회의 맞고요. 자, 이거를 보여주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이제 냉전의 다극화죠. 쭉 내용 읽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전후 냉전 체제의 고착, 이게 굳어지는 것에 반대해서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냉전이 심화된다고 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극이라 그래요. 양극화가 된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뉴스에서도 보잖아요.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다. 이게 뭐죠? 극과 극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양극화는 어디와 어디가 극과 극인 거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양극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냉전이라고 하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권의 국가를 늘리려고 하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영향력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6.25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 예전에 이런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있었던 국가들은요.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리기가 싫습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너나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또 다른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양극화에서 벗어나는 다극화 양상이고요. 이 다극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료에서 나온 제3세계입니다. 양극화에서 벗어나서 제3세계, 아시아나 아프리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좀 소외되어 왔던 지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제3세계에선 기억해둘 거 요거 있으시죠, 여러분? 회의를 세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비동맹 회의 있었고요. 콜롬보 회의 있고요. 지금 사료 속에서 나온 반둥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콜롬보 회의는 중국과 인도가 만났고요. 여기서 발표된 게 5원칙이었어요. 5가지.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죠. 사료 읽으시면서. 반둥 회의는 10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이 제3세계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비동맹 세력이라고도 불렀지만 AA 그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라고 얘기를 해서 관련된 내용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기억. 트루먼 독트린에 영향을 주었다. 아니죠, 여러분.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나온 사건입니다. 아니고요. 니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반대하였죠. 식민주의, 인종주의, 강대국 중심의 질서에 우린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 휘둘리지 않고 우리 국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귿, 참가국들은요. 비동맹 국가 제3세계라고 불렸습니다. AA그룹이라고도 불렸고요. 정답 니은 디귿 3번이고요. 세계무역기구 WTO의 창설을 적극 지지하였다. 자, WTO 너무 이후의 일이네요.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제3세계 비동맹 세력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냉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냉전으로 인한 양극화에 이제 대항하는 다극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냉전을 통해서 주제를 점점 심화시켜 나가시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중요해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사 유형인데요. 가나의 선언이 발표된 시기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입니다.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요. 그림도 여러분 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거의 이제 아주 실제와 가깝게 그리시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그리스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다. 자, 가는요 누군가요? 바로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몇 년도라고요? 1947년. 중요한 것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자, 아프리카 아시아 회의에 참석한 우리는 블라블라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뭐죠? 반둥회의. 반둥회의고요. 제3세계의 다극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둥회의는요, 몇 년도냐면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55년입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요, 한번 보실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39년에서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쭉 연장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면 아까 크게 한번 다 같이 봤잖아요. 20세기 후반까지. 지금은 닉슨 독트린이 있던 때까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쯤에 이제 잡고서 자, 여기쯤에 잡으면 안 되겠네요. 자, 여기쯤에 잡을게요. 47년 트루먼 독트린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자, 39년에서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세계 질서가 바뀌냐면 동유럽이 공산화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지금 사료 속에 나와 있는 어떤 나라도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입장에선 이걸 그리스의 위기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트루먼이 한 얘기가 그리스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에 경제 원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자, 뽑아서 설명할게요. 트루먼 독트린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진영이 생긴 게,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따로 생겨요.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생긴 게 바로 마셜 계획이죠. 자, 마셜 계획.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 자, 이거에 대항해서 사회주의에서 만든 게 바로 코메콘입니다. 또 하나 있죠. 자, 아주 길게 써야겠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쭉 이어서. 자, 이쪽에서 마셜 계획을 하고요. 집단 방어 체제로 뭐를 만드냐면 나토를 만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고요. 여기도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WTO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나중에 나오는 세계무역기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냉전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47년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전개 양상이 한쪽에서는 냉전이 심화되고 한쪽에서는 다극화가 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선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패를 갈려서 싸우고 다른 한쪽에선 이거에 끼기 싫은 세력끼리 다시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화와 다극화를 한번 보시면요. 심화부터 볼게요. 냉전의 심화는 우선적으로 1940에서 50년대와 60년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40에서 50년대에 있었던 사건은 바로 베를린 봉쇄죠. 베를린 봉쇄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6.25가 있었던 게 냉전의 심화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60년대 있었던 거는요. 베를린 장벽이 있고요. 62년에 쿠바의 미사일 위기가 있죠. 어떤 사건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필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다극화에서는 어떻게 있냐면 다극화도 40에서 50년대 나눠서 보고요. 60년대 나눠서 볼게요. 자, 다극화에서 40에서 50년대는 제3세계가 형성이 되고요. 자, 6.5가 소련과 다르게 독자 노선을 걷습니다. 6.5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독자 노선. 자, 60년대는 어떤 다극화가 일어났냐면 이때 중소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중소분쟁 중요하고요. 저번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 높았던 중국 현대사에 나왔죠. 자, 중소분쟁을 유발하고요. 60년대 또 있었던 것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독자 노선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심화에서 우선 여러분 베를린 봉쇄는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베를린 봉쇄는 어디를 봉쇄한 거죠? 서베를린을 봉쇄를 한 거죠.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을 때 이걸 지우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서독이 이쪽, 동독이 이쪽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쪽을 자본주의가 차지했죠? 서독 쪽을 자본주의가, 동독은 사회주의가 차지했죠. 여기 이제 베를린이 있는데 베를린도 또 나뉘어져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있는데 자, 여기가 자본주의 진영이에요. 그런데 이 서베를린 지역만 자본주의가 장악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에 홀로 떠 있는 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력에서 이 서베를린에 물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육로로. 근데 이거를 봉쇄한 거예요. 이 물자를 차단을 한 거죠. 그래서 비행기로 날라주고 그래요. 그게 베를린 봉쇄에 대한 얘기고요. 6.25는 한국사에서 자세히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넘어가서 60년대 베를린 장벽은요. 이 베를린,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곳이 넘어가는 것이 가능한 곳이 있었습니다. 좀 허술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장벽을 쌓은 거고요. 쿠바 미사일 위기는 쿠바에다가 이제 사회주의 러시아에서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다가 미국과 대치 끝에 러시아가 한 발 물러서게 되죠. 그게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냉전이 40에서 50년대, 60년대까지 계속해서 심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다극화가 진행이 되죠.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극화, 사회주의, 자본주의 요 양진영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3세계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동맹회의, 콜롬보회의, 또 이런 반등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고요. 이 다음에 6.25의 독자 노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주의 내에서도 다른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양극화, 다른 다극화의 모습이죠. 6.25가 러시아와 소련과 다른 방향을 길을 걷게 되면서 독자 노선을 합니다. 이때 6.25의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이름은 굉장히 귀엽죠. 티토예요. 티토. 인물로 한 명 기억해 두시고요. 자, 60년대는 중소분쟁이 일어납니다. 중소분쟁 중요하니까 따로 한번 볼게요. 자, 중소분쟁은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소련이 분쟁을 일으켰는데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1960년대 첫 번째로는요. 일단 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 감정이 상하게 된 게 스탈린에 대한 평가 작업이 소련에서 다시 일어나게 돼요. 스탈린 사후에. 스탈린은 어떻게 했나요? 스탈린을 비판했습니다. 소련에서. 근데 당시에 여러분 지금은 스탈린이 정말 나쁜 사람, 악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당시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스탈린은 영웅에 가까웠습니다.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의 혁명을 일으켰고 실질적인 지도자였고 했기 때문에 스탈린 비판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둘째로 중국과 소련 사이에 국경선 분쟁이 있죠. 국경선 분쟁으로 사이가 또 멀어지게 되고요. 셋째가 핵심이죠. 셋째, 흐르쇼프가 쿠바 미사일 위기 요 사태에서 미국에게 양보를 합니다. 러시아의 흐르쇼프가. 이때 흐르쇼프 러시아의 대통령이 아니라 서기장이 내건 게 바로 뭐였나요? 바로 평화공존론이죠. 평화공존론. 자본주의 세력과도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거리를 멀어지게 하냐면 사회주의 국가의 목표가 여러분 평화공존인가요? 아니죠. 사회주의 국가의 목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랑 평화공존이라니 하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작년 수능에 나왔다고 했죠. 어떻게 나왔죠? 이 중소분쟁으로 인해서 소련은 중국에 대한 지원을 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가뜩이나 산업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하려던 뭐가 폭삭 망하게 되나요?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게 되는 또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현대사 이 부분뿐만 아니라 중국사랑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프랑스의 독자 노선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죠. 그래서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나토 그 집단 방어 제재를 탈퇴합니다. 다극화의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트루먼 독트린부터 이 제3세계 40에서 50년대까지를 물어봤죠. 그럼 시험에서 이제 선지에서 60년대에 1이 나오면은 옳지 않은 대답이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선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게 바로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쿠바 미사일 위기는 62년이죠. 자, 가가 47년, 나가 55년. 55년까지 몰라도 50년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60년 되는 거 확실히 아시죠? 이런 사건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이고요. 2번.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국공내전을 벌이다 공산당에 패해서 타이완으로 넘어간 시기. 이 시기는 1949년입니다. 맞죠, 여러분? 요 사이에 일어났고요. 3번. 인도와 중국의 총리가 평화 5원칙을 발표하였다. 인도와 중국의 총리까지 몰라도 뭐 하시면? 5원칙, 평화 5원칙이면 무슨 회의죠? 콜롬보 회의. 콜롬보 회의는 반동회의보다 1년 앞서서 54년에 실시되었습니다. 4번 보실게요. 공산권 국가들이 코메콘 경제상호 원조회의를 만들었다. 이거 어디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바로 마셜 계획.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하자 베를린 봉쇄 40에서 50년대 냉전의 심화 부분이죠. 서방 측이 비행기로 물자를 공수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가 여러분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단 하나죠. 냉전입니다. 냉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시기랑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명확한 시기가 아니더라도 40에서 50년대, 60년대 이렇게 개념으로 잡고 가시면 공부하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3번입니다. 그림은 냉전 시대의 주요 세력들을 보여준다. 가에서 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나다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옷차림만 봐도 여러분 대충은 어느 국가인지 알 수 있겠죠. 가 빼고는 굉장히 잘 그렸어요. 자, 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는 지금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원조해야 된다. 가에 해당되는 세력은 바로 크게 얘기하면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에 해당되고요. 작게 얘기하면 미국의 트루먼입니다. 자, 나에 해당한 사람은요, 옷차림만 봐도 인도 사람인 거 아실 수 있죠. 식민 지배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각 나라는 영토와 주권을 상호 존중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휘둘리지 않겠다. 크게 얘기하면요, 제3세계죠. 제3세계의 비동맹 세력들을 뜻하고요. 작게 봤을 때는 인도의 네루일 겁니다. 네루. 다 보면은 딱 스탈린이죠, 여러분. 보실게요. 저는 복잡한 국제정세 아래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여러 나라 공산당이 협력해야 한다. 공산당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죠. 크게 보면요, 사회주의고요. 크게 보면 사회주의고요. 작게 보면은 지금 어딘가요? 소련의, 러시아의 스탈린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가는 자본주의 세력은 전후 유럽의 부흥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섰다.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경제적 지원에 나섰고요. 자, 마셜 플랜으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나는 제3세계 비동맹 중립주의 원칙을 표방했나요? 표방하지 않았나요? 표방했죠, 여러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는 개방과 개혁을 주장하며 체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스탈린 때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언제 때죠? 고르바초프 때 얘기죠. 아닙니다. 리얼, 가와 다가 대립한 대표적인 사례는 베를린 봉쇄이다.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대립 사건 맞는 내용이네요. 자,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잘 푸실 수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하시고요. 구체적인 이제 인물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크게 자본주의인지 제3세계인지 사회주의인지 요것만 아셨어도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4번입니다. 가나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료에서 아주 큰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출처라고 말씀드렸죠. 출처부터 볼게요. 가의 출처는 트루먼 독트린이네요. 너무 쉽네요, 여러분. 트루먼 독트린. 내용 대충 상상 가시죠? 자, 나의 이제 출처는 고르바초프의 연설입니다. 이것도 너무 쉽네요, 여러분. 고초 트독, 중요한 인물만 나왔습니다. 연도 써볼까요? 트루먼 독트린은 1947년, 고르바초프는 1985년. 쓰고 시작할게요. 가는 너무 많이 봤던 그 사료, 그리스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고르바초프의 연설 보면은 핵심 키워드 이거죠.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나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니까 인물 문제에 가깝게 출제가 되었네요. 트루먼과 고르바초프로 보시고. 자, 한번 골라볼게요. 1번, 가는 냉전 시대를 열었다. 맞죠, 여러분?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 시대가 열리고요. 2번, 가는 마셜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그쵸? 마셜 계획을 세워서 유럽에 대한 경제 원조를 하게 되고요. 3번, 나는요, 고르바초프 소련 해체의 계기가 됩니다. 냉전도 붕괴하게 되고요. 4번, 나는 베를린 장벽 해체의 배경이 되죠.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5번, 나는 데탕트 긴장 완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자, 냉전이 완화되는 출발점은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언제죠? 닉슨 독트린에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닉슨 독트린 69년입니다. 옳지 않은 거 5번이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유형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아시죠? 냉전에 대한 것만 제대로 잡고 가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5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과제라고 나오고 세계사 신문사설 작성하기 해서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설 주제를 고르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보실게요. 첫 번째, 케네디와 흐르시초프라고 되어 있네요. 자, 2011년 문제라서 그래요. 지금 이제 바뀐 교과서에는 흐르쇼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케네디와 흐르쇼프가 악수를 했대요. 왜 악수를 했을까요?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당시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쿠바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고 여기가 쿠바인데 여기에 이제 미사일 기지가 건설이 되면 바로 미국에 쏠 수가 있으니까 긴장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고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후르쇼프가 평화공존론을 주장을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된 거죠. 악수. 이해가시죠? 두 번째, 베오그라드의 비동맹 양극체제를 흔들다. 무슨 내용인가요? 다극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세계에 대한 내용. 그 다음 거,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대요. 주계장막이 거치나. 자, 이 내용이 그 내용이죠. 이제 닉슨 독트린 이후에 화해 모드, 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략무기 제한협정. 이거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략이 되는 무기를 제한하는 협정. 어디랑 어디가 맺죠? 미국이 소련과 맺죠. 자, 이 주제들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뭐가 되고 있죠?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완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냉전의 완화.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제3세계의 등장은 두 번째, 베오그라드 비동맹 거기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아니고요. 3번, 유럽연합의 탄생 관련 없고요. 국제연합 유엔의 성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자, 지역경제협력 형성 관련이 없고요. 5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였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실게요. 자, 밑줄 친 그가 추진한 정책의 결과로 옳은 것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취임한 그는, 그쵸? 자, 소련 공산당 서기장 몇 명 안 떠오르죠, 여러분? 자, 그는요, 당이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혁적인 인사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혁, 변화를 추구했던 젊은 서기장이 한 명 있었죠. 머릿속에 떠올리시고요. 설명 쭉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그는 또한 어떻게 했대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고르바초프입니다.
85년이고요. 85년이라는 연도를 기억하시고요. 이 고르바초프는 선생님 기억이 나는 게 고르바초프가 이때 당시만 해도 최연소의 서기장이 됐을 때, 최연소 서기장이 이제 올랐을 때 그 날짜가 선생님 생일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에 남고요. 또 언제가 고르바초프에 대한 인상이 있냐면 2007년에 신문 기사를 읽었었는데 2007년쯤이었을 것 같아요.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를 이제 뽑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선생님 기억으로 거의 가장 꼴찌였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굉장히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 정도의 지지밖에 못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 러시아 국민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했던 고르바초프. 근데 인물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사람이죠. 고르바초프는요, 좀 이 사람의 인생, 생애를 좀 아시면은 이 사람의 개혁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는요, 집단 농장에서 태어났어요. 집단 농장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기근과 이제 어려운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나중에 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운 상황, 기근, 가난 이런 것 속에서 자기의 누이를 잃습니다. 이게 어릴 때 고르바초프에게 큰 기억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크면 뭐 이론이 아니라 이론으로 뭐 정말 사회주의 사회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민 대중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기장에 취임을 하니까 이 러시아의 문제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 보인 거는 노동 생산성이 낮습니다.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데 생산적인 이제 효과가 생산량의 증가라던가 이런 부분이 낮고요. 예전에는 미국이랑 비슷하게 과학기술이 갔는데 지금 과학기술도 굉장히 뒤처진다는 거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필요한 게 개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페레스트로이카죠. 근데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가 공개되고 대외의 시장이 개방되어야 되죠. 그게 글라스노스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고르바초프의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제3세계가 등장하였다. 아니죠, 여러분. 자, 제3세계가 등장한 것은 트루먼 독트린 이후로 냉전이 한쪽에서 심화되고 한쪽에서는 다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고요. 두 번째, 냉전 체제가 해체되었다. 정답이 되겠네요. 고르바초프 이후로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하게 되고요. 나중에 소련도 붕괴하게 되죠. 자, 맞는 설명은 2번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었다. 이것도 냉전이 심화되는 측면이니까 아니고요. 4번, 유럽 경제 공동체 EEC가 형성되었다. 자, EEC는 EU의 이전 단계죠. 아니고요. 전략무기 제한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 닉슨 독트린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고르바초프 설명을 할 때 이제 러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시기는 소련이 맞습니다. 선생님 정정할게요. 여러분도 정정해두세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 볼게요. 자, 중요한 주제고요.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자, 이 사진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이 된 국제 정세를 말해볼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냉전이 완화되게 된 배경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실게요. 1번,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창설되었다. 이건 정말 냉전이 시작돼서 극에 달할 때의 모습이죠. 아닙니다. 트루먼 독트린 이후로 나토에 대항하기 위한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만들어졌을 때니까 아니고요. 2번, 후르쇼프가 평화공존을 재창하였다. 이게 어느 정도 냉전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베를린 장벽의 배경이 되기까지는 무리가 있죠. 아니고요.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동유럽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되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로 냉전 체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거는 47년에 말 그대로 냉전 체제의 시작이죠. 시작 부분이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5번,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돼서 유럽연합이 출범하였다. 이거 계속 나오지만 90년대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선제 등장하는 부분이 유럽연합입니다. 이 부분만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도 종식된 이후에 세계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지역화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 단위로 지역들이 묶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역화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그럼 EU가 있기 이전 상황을 한번 가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 유럽에 있었던 거는 석탄과 철강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석탄과 철강에 대한 공동체. 요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 전 문제의 선제로 나왔죠. 나중에 EEC라고 하는 경제 통합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 뭐가 통합이 됐냐면 관세를 없애는 거예요. 회원국끼리. 그러니까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해졌겠죠. 이 회원국 안에서만. 이런 게 지역화죠. 그래서 자유로운 무역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좀 통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EEC에서 나아가서 경제를 통합을 한 게 바로 EC입니다. EC.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유럽연합인 EU가 형성이 되는데요. EU가 형성이 되는데 이 EU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입니다. 자,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바로 92년이고요. EU가 93년에 창설이 되죠. 자, 이후에 이 이후에 이제 유로화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 이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럽 통합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냉전 이후의 지역화의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 수능 문제고요.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실게요. 자, 체코슬로바키아가 민주화된 후 나는 슬로바키아 시민이 되었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민주화됐대요. 그런 다음에 좀 뭔가 다른 곳에 시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크로아티아인은요, 세르비아인 등과 함께 유고슬라비아 국민이었지만 지금은 뭐요? 지금은 독립국을 이뤘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다른 형태로 분화된 거 아실 수 있고요. 우리 독일인은 하나라는 일념으로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이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첫 번째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의 붕괴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가져온 게 뭐냐?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뭐죠?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이고 85년 이후로 사회주의권이 연쇄적으로 붕괴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개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주의권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이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른 민족끼리 이렇게 좀 같이 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자기 민족은 자기 민족끼리 뭉치게 된 거예요.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민족주의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이해 가시죠?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민족주의적인 측면으로 내용을 골라보시면 됩니다. 보실게요. 1번, 동유럽의 공산화와 냉전체제의 성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언제 때죠? 39년에서 45년. 자,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47년 닉슨 독트린 있었던 요 시기를 뜻하는 내용이겠죠? 아니고요. 2번,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민족주의의 분출.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비동맹 중립주의의 등장과 냉전체제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다극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고요. 40, 아주 넓게 잡아도 40년대에서 60년대 일이죠. 다극화 얘기는. 4번, 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신생 독립국의 증가는 정말 그야말로 1차 세계대전 때 일이죠. 지금 2차 세계대전 하고 있습니다. 5번, 동유럽 각국의 유럽연합 가입과 유럽 통합의 진전. 유럽연합 나중에 생기죠.
정답 2번이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푸실 마지막 문제 빼놓고는요. 선생님 맨 처음에 정리해드린 표 안에서 다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능 문제도 그렇고요. 냉전이 성립되었는가, 냉전이 심화되었나, 다극화되었나, 아니면 완화되었나, 붕괴되었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조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자, 가는요.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국제 무역 관계에서 차별 대우를 없애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관세의 장벽 같은 게 좀 낮아지면서 이제 좀 더 세계적으로 이제 단위가 진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가까이 존속한 요게 중요하죠. 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가트를 대신한 것이기도 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중심이 되는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고르시면 되겠죠. 보실게요. 1번은요.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은 언제 생기죠? 2차 대전 후에 생기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 생겼던 국제연맹과 비교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나요? 국제연합 UN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군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군이 있고요. 이 유엔군이 전투를 치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죠. 6.25입니다. 6.25.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이 그거고요. 이제 이 국제연합의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게 문제점이자 특징이 이제 상임 이사국의 권한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 이사국 내에 상임 이사국 내에 만장일치로 의결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타이완이 이제 승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중국이 해방을 놓는 거죠.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세계무역기구. 자, 바로 이게 정답이네요.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 간의 통합과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없애는 WTO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WTO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냉전에서 배운 바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뭐에 대항하기 위한 거였어요? 바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방어 체제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약어지만 내용 뜻 다르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번,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아니고요. 얘기한 건 무역에 관한 관점이었죠. 유럽경제공동체 EEC는 EU 이전의 그 형태죠. 아니고요. 북미 자유무역협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쭉 해서 각각의 내용 이해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한번 선생님 묶어볼게요. 자, 여기에 나온 것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나온 겁니다. 자, 현대 세계는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한쪽으로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는 세계화가 진행이 된다면 또 한쪽으로는 지역화가 진행이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요, 세계화에 해당하는 것과 지역화에 해당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세계화는 뭘까요? 바로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은 세계화, 세계적인 무역 장벽의 그런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서로 하나의 이런 통상 무역권으로 묶이는 세계화를 보여준다면 각 지역끼리 뭉치고 지역끼리의 연합을 강조하는 게 바로 요 아래에 있는 4번과 5번이죠. 자, 유럽 경제공동체 말 그대로 유럽만 포함하는 EU라고 하는 그것이 설립되기 이전의 형태고요. 북미 자유무역협정도 마찬가지로 지역화죠. 어디만? 북아메리카, 북미 지역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다른 지역과 구분되죠. 지역화의 양상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역화죠. 그럼 선생님, 유엔은 뭔가요? 이거는 이런 질서들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이 이제 수능에서 나왔을 때 좀 예측을 못했었던 문제인데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냉전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지만 그 냉전 이후의 상황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16강 서양 현대사에 관한 문제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제 5분 동안 정리해드린 표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냉전과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주제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서양 현대사 모두 다 마쳤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지역통합 그리고 시대통합형 문제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